나는 그날 할아버지의 오래된 카메라를 들고 사진관 문을 밀었다. 손에 쥔 그 물건은 무거웠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 그 카메라는 다락방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잊혀져 있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현상하고 싶어졌을까? 어쩌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에 과거의 유령이 나를 불렀는지도 모른다. 사진작가는 중년의 남자였다. 안경 너머로 피곤한 눈빛이 스쳤고 작업대 위에는 필름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오래된 거네요. 코닥인가? 그는 카메라를 받아들며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거예요. 70년대 거라고 하시던데 그는 필름을 빼내는 동안 가볍게 웃었다. 그때는 필름이 생명이었죠. 지금처럼 디지털로 찍지 않고 한 장 한 장이 소중했어요. 현상이 시작되자 공기 중에 약간의 화학 냄새가 퍼졌다. 나는 작업실 구석에 앉아 기다렸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다. 번쩍이는 네온사인, 사람들로 북적이는 강남거리. 내 삶도 저렇게 밝아 보였던 적이 있었을까? 아니, 그건 거짓이었다. 내 약혼녀, 지은이가 떠난 지 한 달 후 그녀의 배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미안해, 오빠. 나 다른 사람 만났어. 그 말 한마디에 내 세계가 무너졌다. 직장도, 친구도, 모든 게 헛되게 느껴졌다. 작가가 갑자기 몸을 움츠렸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손에 든 네거티브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나는 다가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오래된 필름이라. 이상한 거 없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필름에 할아버지의 비밀이, 아니, 우리 가족의 어둠이 담겨 있다는 걸? 첫 번째 사진이 인화되었다. 확대기 아래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이미지. 1970년대 후반 서울의 한 거리. 시위대가 가득한 광경이었다. 배너를 들고 외치는 사람들, 경찰의 방패벽. 그 한가운데 젊은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카메라를 들고 플래시를 터뜨리며. 하지만 그의 눈빛이 이상했다. 분노가 아니라 공포. 그리고 배경에 희미하게 보이는 얼굴. 나는 그 얼굴을 알았다. 지은이의 아버지, 내 미래 장인이었다. 젊은 시절에 그는 할아버지 옆에 서서 미소 짓고 있었다. 친구처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작가에게 물었다. 그는 네거티브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냥 지나가는 장면일 거예요. 518 관련된 거 같네요. 그때는 혼란스러웠으니까. 하지만 그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사진을 챙겨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그 사진을 다시 봤다. 할아버지의 눈, 그 안에 숨겨진 분노. 그리고 지은이 아버지의 미소. 배신의 냄새가 났다. 집에 도착해 컴퓨터로 사진을 스캔했다. 확대해보니 더 많은 세부가 드러났다. 할아버지의 카메라 렌즈가 포착한 그날의 진실. 시위 중 누군가 할아버지를 밀쳤다. 아니, 끌어당겼다. 지은이 아버지였다. 그의 손이 할아버지의 팔을 움켜쥐고 그를 경찰 쪽으로 밀어내는 장면? 할아버지는 저항했지만 결국 체포됐다. 그날 할아버지는 감옥에 갔다. 가족은 파탄났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아프셨고 아버지는 해외로 도망쳤다. 나는 그 이야기를 어렴풋이 들었지만 원인을 몰랐다. 이제 알았다. 지은이 아버지, 그 인간이 배신자였다. 분노가 치밀었다. 지은이가 떠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날 조사했을 테다.
가족이 시위범이야? 그런 집안과 결혼 못해 그랬을 거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이건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다. 복수의 시작이었다. 할아버지의 유령이 나를 깨웠다. 내 인생을 망친 그 가족에게 눈에는 눈.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메시지,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의 답이 없었다. 대신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온 연락. 무슨 일인가? 딸이 울고 있어. 나는 웃음이 나왔다. 울다니. 대신에 대가치고는 가벼웠다. 나는 다시 사진관으로 갔다. 작가는 문을 열자마자 나를 피했다. 어제 그 필름 다 인화됐어요. 여기요. 그는 봉투를 내밀며 눈을 피했다. 봉투 안에는 20장 남짓의 사진. 모두 70년대 시위 현장. 할아버지가 찍은 기록. 하지만 한 장이 더 있었다. 마지막 장 확대되지 않은 네거티브 한 장. 나는 집으로 돌아와 다크룸을 만들었다. 아버지의 오래된 장비를 끌어냈다.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나, 사진을 좋아하긴 했지만 프로는 아니었다. 그래도 이건 해야 했다. 빨간 불빛 아래 네거티브를 확대했다. 서서히 드러나는 이미지. 한 여자. 젊은 시절의 할머니였다.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다. 옆에 지은이 아버지? 그의 팔이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고. 그건 키스 직전의 장면? 할아버지의 카메라가 포착한 불륜의 증거. 할머니는 지은이 아버지의 연인이었다. 아니, 그건 불가능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50년을 함께한 부부였다.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할아버지가 이걸 왜 숨겼을까? 복수를 포기한 이유. 아니, 그는 복수했다. 사진 뒤에 적힌 메모. 할아버지의 필체, 김민준, 내가 훔친 걸 돌려줄 날이 올 거다, 김민준. 지은이 아버지의 이름. 그는 할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시위에서 함께 싸웠고 가족처럼 지냈다. 그런데 할머니를 빼앗으려 했다. 아니, 이미 빼앗았다. 그날 시위에서 할아버지를 배신한 이유. 할머니를 얻기 위해. 나는 메모를 쥐고 떨었다. 할아버지는 감옥에서 나와 모든 걸 알았을 텐데 왜 침묵했을까? 어머니의 병 때문?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비밀은 나를 짓눌렀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차례였다. 지은이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저녁에 만나요? 할아버지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의 답, 좋아. 하지만 딸 얘기 꺼내지 마. 만남 장소는 한강공원. 저녁 8시. 그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자네, 지은이랑 헤어진 거 후회하나? 나는 사진을 내밀었다. 첫 번째 장, 시위 현장. 그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나는 다음 장을 펼쳤다. 할머니와의 키스. 이건 또 뭐지? 내가 할아버지를 배신한 증거야? 가족을 파괴한 내 죄. 그는 웃었다. 차갑게. 그건 오해야? 내 할아버지가 미친놈이었어. 시위에서 날 팔아넘기려 했지? 난 그를 구하려 했어. 거짓말. 그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마지막 메모를 보여줬다. 할아버지가 기다린 복수. 이제 시작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쳤어. 경찰에 가자.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도망치는 거였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사진을 복사해 그의 회사로 보냈다. 그는 변호사였다. 유명 로펌. 그 비밀이 퍼지면 그의 명예는 끝장. 다음 날 뉴스가 떴다. 유명 변호사 사생활 스캔들, 지은이로부터 메시지. 오빠, 왜 그래?
아빠가 자살하려 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복수는 시작일 뿐이었다. 지은이가 내 문 앞에 서 있었다. 눈이 붉게 부은 채 오빠, 제발. 아빠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우리 가족을 파괴하지 마.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너도 배신자야. 내 아빠처럼 그녀는 울었다. 아니야. 난 몰랐어. 사랑했어, 오빠의 사랑. 그 말은 독이었다. 나는 문을 닫았다. 하지만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다. 그녀의 눈물은 진짜였다. 밤에 나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찾았다. 다락방 깊숙이 먼지 쌓인 상자. 페이지마다 시위의 기록. 민준이가 변했다. 돈에 눈이 멀었어. 회사 스파이가 됐대. 나를 팔아넘기려 해. 할아버지는 알았다. 친구의 배신을. 하지만 할머니의 불륜까지? 일기 마지막. 민준아, 내가 훔친 사랑을 내 딸에게서 빼앗겠다. 그게 복수다. 충격. 할아버지의 복수는 지은이에게? 아니, 그건 나를 통해서. 할아버지는 나를 미리 준비시켰을까? 어렸을 때 사진 찍는 법 가르쳐준 이유. 이 카메라를 물려준 이유. 나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내가 할아버지의 도구. 복수의 꼭두각시. 다음 날 김민준 변호사가 찾아왔다.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사진 돌려. 돈 줄게. 얼마든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웃었다. 돈. 할아버지의 고통을 살 수 있을까? 그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할아버지가 먼저 배신했어. 시위에서 날 팔았지? 난 그저 자위였어. 증거를 요구했다. 그는 USB를 내밀었다. 녹음 파일. 70년대 할아버지의 목소리. 민준아, 오늘은 포기해. 체포되면 가족이 위험해. 그건 할아버지가 민준을 구하려 한 증거였다. 오히려 민준이 할아버지를 팔았다. 나는 USB를 부쉈다. 거짓말쟁이. 그는 경호원을 시켰다. 데려가. 하지만 나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 위협받고 있어요. 경찰이 도착했다. 민준은 끌려갔다. 이 새끼야, 내가 후회할 거다. 지은이가 다시 왔다. 오빠, 아빠가 감옥 갔어. 이제 그만해. 나는 그녀를 안았다. 사랑해. 하지만 진실을 봐야 해. 나는 모든 사진을 보여줬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아빠가. 할머니랑. 그녀는 무너졌다. 난 몰랐어. 그 순간 나는 갈등했다. 복수인가, 사랑인가? 할아버지의 유령이 속삭였다. 계속해. 민준의 재판이 시작됐다.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법정은 텅 비었다. 언론은 관심 없었다. 하지만 그의 로펌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클라이언트들이 떠났다. 배신자 변호사라는 낙인이. 지은이는 나를 피했다. 하지만 밤에 몰래 왔다. 오빠, 나랑 도망가자. 이 도시 떠나 유혹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할아버지의 복수가 끝나야 해. 민준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내 할아버지가 죽인 거야? 그 시위에서 동지를 죽였어. 왜 충격? 또 다른 네거티브. 나는 다시 다크룸으로. 할아버지의 카메라에 숨겨진 필름 한 장 더 인화하자. 끔찍한 장면. 시위 중 할아버지가 누군가를 때리는 모습. 아니, 구하려는 거였다. 동지가 총에 맞아 쓰러진 순간. 민준이 그 동지를 팔아넘긴 증거. 민준의 손에 총이 쥐어진 듯한 그림자. 트위스트. 할아버지는 무죄였다. 민준이 정부 스파이였다. 그는 동지를 팔아 생명을 샀다. 할아버지는 그걸 알았지만 증거를 모았다. 복수를 위해. 나는 법정에 그 사진을 제출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짓이야. 하지만 배심원은 믿었다. 그는 유죄. 20년형. 지은이가 사라졌다. 자살 시도 소문. 나는 그녀를 찾았다. 병원에서. 오빠, 나 아빠처럼 배신자야. 너도 날 용서 못할 거야. 이 그녀의 말에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모두를 파괴한다. 할아버지도, 나도. 재판 후, 나는 강에 섰다. 카메라를 물에 던졌다. 모든 네거티브를 불태웠다. 지은이는 회복됐다. 오빠,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의 복수는 끝났어. 하지만 내 복수는 너를 용서하는 거야. 우리는 헤어졌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다. 민주는 감옥에서 죽었다. 자살. 그의 편지, 미안해. 내 할아버지에게 나는 울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다. 배신과 복수,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산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다. 하지만 내 마음속 어둠은 영원하다.